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일단 진심으로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되게 지리한 장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에서 그 테크핀이라고 하죠. 그리고 핀테크 산업 그리고 블록체인하고 지금 미국에서는 리브라 코인에 관해서 뭐 약간 반감 사는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매스미디어에 환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이제 거짓이고 한국에서도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면 뭐 업비트에서 행하고 있는 거 그리고 빗썸에서 행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그냥 매스미디어에 나와 있는 그냥 뉴스만 보면 긍정적인 뉴스가 도대체 하나도 없잖아요. 암호화폐 장세도 안 오르고. 근데 그 이면에 진짜 숨겨져 있는 그들의 야심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흘러갈 수밖에 없나. 그리고 그 로드맵에 관해서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 감사하다는 인사로 해서 일단 멘트를 드리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포브스라는 이 그 매스미디어지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 포브스지는 전 세계적으로 매스미디어 상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명망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포브스지를 다 아실 테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뉴스가 나온 게 12월 1일 날 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잭도시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SNS를 좀 약간 뭐 거시적으로 되게 뭐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이 잭도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트위터의 CEO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포브스지에 한마디 딱 남겨.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빌리언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향후에 규정을 질 거다. 이게 셋을 시킬 거다. 완성을 시킬 거다. 미래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가 한번 의문점을 한번 던져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의 인물이 이 사람이 이 사진의 캐릭터가 잭도시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의 경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페이먼트하고 관련돼 가지고 비트코인이 되게 중요하게 아마 부각될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아프리카에 있는 1.2빌리언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앞으로의 향후의 비트코인 장세에 있어서 이 사람들 때문에 결정을 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웬 생뚱맞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지? 자, 물음표를 한 번 더 이제 던져보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이 사람이 또다시 이제 얘기를 하죠. 아프리카가 2020년,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서부터 이 사람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 2020년 중반까지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머무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거기 살 거다. 왜 이 사람이 근데 갑자기 아프리카의 중요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구체적인 사항이 이제 기사에 언급되는 게 11월 달부터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가나, 나이지리아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거기를 통틀어서 이 사람이 여행을 할 거고 많은 블록체인 관계자들, 비트코인 관련한 많은 관계자들을 만날 거다라는 얘기를 시사를 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바이낸스도 마찬가지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의 장세에서 뭐 암호화폐가 됐던 아니면 제3 경제 어떤 그런 뭐 개발 진척 상황에서 뭐 인도 못지않게 아프리카 대륙을 되게 집중해서 바라보는 어떤 그 자본가들의 눈이 되게 아프리카 대륙에 쏠려 있는 거는 또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전 세계 이제 소셜미디어 월 실 사용자에 관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에서 리브라에 관해서 추진하는 거에 관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될 수 없는 얘기가 뭐냐면 페이스북 있죠, 여기. 페이스북 사용자들. 페이스북이 전 세계에서 22억 명이에요, 사용자가. 전 세계 탑권이에요, SNS 중에도.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게 19억 명의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네이버나 다음보다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오히려 유튜브를 더 많이 찾아봐요. 왜? 영상도 있거든. 영상도 있죠. 거기 가면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이슈, 견해에 관해서 각양각색의
뭐 여러 가지 어떤 동영상을 보고 우리가 쉽게 많은 정보를 취할 수 있어. 보통 일반적인 뭐 다음이나 네이버 그런 거보다 월등히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페이스북에서 또 하고 있는 게 왓츠앱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 SNS 챗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메신저까지 또 하고 있어.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까지 하죠. 왓츠앱이 있고 메신저 있죠. 거기다가 인스타그램도 있어. 자, 이렇게 하는데 과연 리브라 코인을 미국에서 포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다 쇼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덧붙여서 중국이란 나라는 뭘 가지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위챗을 가지고 있어요. 5위권에 위챗을 가지고 있고 위챗이 또 뭐가 있냐면 QQ라는 이런 것도 또 운영을 해.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큐존이 있어요. 큐존이 있고 웨이보도 있고 트윗은 지금 현재로서는 순위권으로 봤을 때 트위터가 11위에 있어요. 제가 잭도시에 관해서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에는 자기는 비트코인 투자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본인은 비트코인 추종자라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매스미디어에 언급을 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여겨봐야 하는 게 여기 보면은 라인이라고 또 있어요. 맨 밑에 17위에 보면은 라인이라고 또 있어. 여기 뭐 지금 보면은 깨톡은 여기 들어가지 않았는데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 추종자들, 페이스북이 월별로 이제 사용자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게 어떤 거냐면 2007년부터 17년까지 쭉쭉쭉 늘어나요. 그러면서 단 10년 동안 2빌리언의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의 어떤 그 수익 추구하는 데 있어서 30% 정도 차지해. 어떤 분들은 아마 어디 여행 가시면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자랑하고 뭐 여자분들은 뭐 명품백 어디 뭐 비싼 음식점 가서 뭐 드시면은 그런 거에 관해서 막 이렇게 포스팅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거는 뭐 시대의 흐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게 사실은 페이스북이다라는 걸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자,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미국의 10대 온라인 플랫폼 사용 비율에 관해서 일단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10대 온라인 플랫폼 사용 비율. 자, 10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뭐 텀블러 아니면 트위터보다 극단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85%나 사용을 해.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32% 사용했으면 극단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10대들은 유튜브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야. 거기다 두 번째 차지하는 게 인스타그램이에요. 얘네들은 기존에 있었던 기성세대보다 문자보다는 동영상이나 아니면 움직이는 거, 사진 같은 거 이런 거에 관해서 더 활성화 비율이 더 높은 거죠. 더 추종하는 비율이 높아. 그래서 대략적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자,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자, 페이스북하고 텐센트의 매출액 비교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하고 텐센트의 매출 수익 비교에 관해서 2018년 1분기에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페이스북 사용자는 2.1 빌리언 명인데 여기 보시면은 위챗 사용자 같은 경우는 그 반밖에 안 돼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수익률, 진짜 순수익률에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얼마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진짜 실사용액하고 여기 보시면은 얼마 거의 차이가 없죠. 진짜 실사용자들은 거의 2배나 차이가 나는데 진짜 순수익은 얼마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위챗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더 잘 운영을 한다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 이거는 뭐 암호화폐랑 장세랑 상관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말을 마치고, 한국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10대가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이 뭐냐, 여기 보시면 이 통계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유튜브가 단연 독보적으로 1위예요. 이게 2018년 4월달이 노란색 막대고 2019년 4월달이 빨간색 막대기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한국 같은 경우도 유튜브가 독보적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76%에서 89%로. 근데 그 반면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24%에서 26%로 떨어지고 시작했어요. 페이스북은 그냥 16에서 16%, 네이버 같은 경우는 11에서 12%.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문자, SNS 기반 위주보다 플랫폼적으로 다각화해서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향후에 결국에는 유튜브나 다른 타사 SNS한테 자기의 영역을 뺏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나와 있듯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한 몇 개월 전에, 한 2, 3개월 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수도 없이 계속 반복돼, 이 얘기는. 쿠팡에 왜 그리 막대한 자산을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왜 계속 비전 펀드는 투자를 할까? 왜 그랬을까? 그 결론이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쿠팡을 보시면 이게 2019년 9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몇 개월 전이에요, 바로. 자, 보시면 쿠팡이 넘버원이에요. 한국에서 사용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769만 명에서 1132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5명 중에 1명꼴로, 아니면 4,500만, 4,700만 중에 거의 1,100만이 사용한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이 쿠팡을 사용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위가 11번가, 3위가 위베프, 그리고 지금 보면 4위가 지마켓, 그리고 5위가 티몬, 그리고 6위가 당근마켓. 그러니까 1, 2위, 저는 그냥 1위만 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자, 소프트뱅크, 자, 비전펀드 망한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서 암호화폐하고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일단은 쿠팡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쇼핑 앱에서 1위라는 걸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은행 앱에 관해서도 우리가 한번 궁금증을 한번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행도 지점만 개설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점포 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계속 줄여나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ATM기도 점점 줄여나가고 있어. 근데 어플 사용에 관해서는 지금 각 어떤 그 은행사 직원들이 현장 점포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권유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뭐 한 가지 어플로 뭐 모든 은행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로서.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농협이 1위예요. 저는 이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저는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1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이렇게 보면서 의외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지금 이거는 뭐 2018년 10월달 자료기 때문에 분명히 순위권의 변동이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민은행도 지금 보면 여기 뱅킹 어플에 관해서 치고 나가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산 규모로 따졌을 때 국민은행이나 농협하고 상대도 되지 않는 어떤 그 카카오뱅크라는 이 존재가 지속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보면은 농협이나 국민은행보다 카카오뱅크가 성장률이 알고 보면 277에서 391로 더 많이 독보적으로 더 우위에 서고 있어요. 상승률로 따졌을 때는. 거기다가 4위가 지금 신한은행, 신한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한 가지 더 이상 더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에 업비트, 이더리움 해킹 사태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야. 카카오에서 자회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래소인데 믿지 못해. 그래서 하드웨어 월렛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들을 아마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많이 안 겪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이걸 과연 계속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해킹 사태는 다른 여타 대형 거래소들도 빈번하게 일어났었던 건 사실이에요. 자, 폴로니엑스부터 바이낸스부터 뭐 빗썸부터 코빗부터 해가지고, 코빗도 사실은 뭐 커다란 해킹 사태는 없었어요, 알고 보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라인이라는 어떤 이 SNS, 전 세계에서 순위권으로 봤을 때 17위에 있는 이 라인이라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용자들은 뭐 깨톡을 더 많이 사용하니까 어쨌든 뭐 사실은 라인이 갑자기 어느 날 빅박스라는 이런 걸 갑자기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었을까, 라인이? 그래서 왜 갑자기 너는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은 물어보시겠지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네이버 라인이 야후재팬하고 경영을 통합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웬 갑자기 이런 얘기? 원래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소뱅에서 이미 처음에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지분 투자를 했었어. 그거를 아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지난 과거 자료를 뒤져보시면 알 수 있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많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실질적인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뱅크에서 50% 지분, 그리고 한국 네이버에서 50% 지분을 출자를 해서 하나의 자회사를 만들어내. 그게 그 이름이 G홀딩스를 하나 만들어내요. G홀딩스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다시 경영권에 관해서는 100%씩 해서 야후재팬하고 라인하고 같이 이 네이버 라인하고 야후재팬을 통합으로 경영하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왜 그리고 소뱅이 왜 갑자기 네이버하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또 나올까? 우리가 한번 궁금증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12월 3일자 날짜에 나온 뉴스인데, 여기 보시면 소프트뱅크가 암호화폐 지갑 내장 직불카드를 출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자료를 말씀드린 게 라인하고 관련해서, 비트박스 관련해서, SNS 회사들하고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암호화폐 지갑에 내장된 직불카드 카드인 SBC 월렛 카드를 선보였다. 1. 비트코인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지갑 개발사인 다이내믹스와 제휴해 선보인 SBC 월렛 카드는 일반적인 직불카드 기능에 암호화폐 지갑을 기능을 더한 것이다. 카드한 월렛은 별도 모바일 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소프트뱅크 측은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이게 사실은 키포인일 수도 있어요. 소프트뱅크 측은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상품이라며 일본 내의 천여 곳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향후 미국, 한국, 동남아 등에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여기까지 딱 말씀드리면 아마 향후에 카카오톡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리고 라인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리고 일본에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 한국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중국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한 리브라 코인이 어떻게 적용될지 우리가 넌지시 우회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뱅에 관해서 이제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손정희 회장이 가장 중요시하는 덕목이 하나 있죠. 자, 중요시하는 덕목이 뭐냐면 사실은 이 사람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AI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얼마 전에 손정희 회장이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첫 번째도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AI다 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났어요. 그들이 과연 왜 만났을까요? 한번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교통에 관련해서, 그리고 물류 시스템에 관련해서, 그리고 페이티엠이라고 이게 인도에서 하는 어떤 이커머스 관련한 페이먼트 어떤 그 사거든요. 여기에 이제 투자되어 있는 건 소뱅, 그리고 마윈 회장의 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이스북, 저커버그, 이들이 같이 뭉쳐서 지분 투자한 게 페이티엠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AI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집적 회로의 설계도를 직접 제작하는 ARM이라는 회사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한국에 있는 쿠팡, 이거는 콘슈머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쿠팡도 여기 포진해 있고, 슬랙도 포진돼 있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전 세계 이제 부동산이나 지역 개발에 관련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중간에 딱 서 있고, 위워크라는 회사가 버젓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도 마찬가지로 IPO가 실패를 했어. 그러니까 소뱅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결론적으로 IPO가 제대로 진전이 안 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다 모든 것이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뭔가 손정희 회장이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보면 손정희 회장이 여기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 회사였어. 근데 소뱅에서 여기 지분 투자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그리죠. 그죠? 근데 왜 이 로봇 회사에 투자를 하고 왜 지분 투자해서 왜 사업 확장 영역을 할까? 왜 돈이 나오지도 않는데 왜 계속 지속적으로 쿠팡에 돈을 막 집어넣고, 왜 ARM이라는 회사에 돈을 집어넣고, 왜 그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까?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에 동조화돼서 다 맞물려서 움직이려면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가 사실은 인공위성하고 인터넷망 그리고 블록체인하고 소뱅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하는 자금줄이 연결망이 전 세계를 유기적으로 연합을 해서 그게 움직여야 결국에는 그가 그리는 그림이 완성이 돼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5G, 뭐 3G나 LTE 이런 거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있고 여기 이제 눈에 보이는 신경망 회로가 있어요. 대기권 밖에 있는 저궤도 위성이 향후에 그러니까 뭐 소뱅에서 그리든 아니면 뭐 저커버그가 뭐 그리든 구글이 그리든 이렇게 저궤도 위성 수만 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인터넷망을 와이어리스 소사이어티를 구현하는 게 그들의 핵심 목표야. 목표면서 전략이야. 그리고 이 망을 통해서 블록체인 트랜잭션은 전 세계를 오가고 초단위 사회를 이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벌이냐면 여기 보시면 원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뱅크에서 지금서부터 몇 년 전에 이 원앱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 회사가 원래는 근데 이 회사를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사실은 인공위성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제 저궤도 인공위성에 있어서는 특화되어 있는 인공위성 회사야. 근데 이 사람이 또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 시작을 하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을 해요. 손정희 회장을 보고 왜 되지도 않는 거에 왜 그렇게 투자를 하냐. 근데 그거는 진짜 이 사람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할 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그리는 그림이 뭐냐면 자 실질적인 뉴스에 관해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12월 3일날 지구 인터넷망 위성 군단이 첫 발진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원웹이라는 게 선발대가 6대 극지 저궤도로 발사된다. 650대로 2021년에 정식 서비스를 예정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라인하고 움직이는 게 비트박스 그리고 소뱅하고 지금 네이버하고 움직이는 게 통합 경영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유기적인 관계를 가만히 보세요. 보스턴 다이내믹사 그리고 쿠팡 그리고 위워크, 우버, 페이티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전 세계의 연결망을 구축해서 그게 합체 로봇같이 나중에 합체됐을 때 그 나오는 극대화된 시너지가 나오는 거를 이제 기다리면서 사실은 지금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냥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심도 있게 그 내막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겉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듯이 우리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거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게 있었냐면 원앱은 27일 오후 4시 37분에 남미 북동부의 프랑스령 기아나섬 우주센터에서 인공위성 6대를 아리안 스페이스의 소유주 로켓에서 실어 발사를 했다. 이미 발사가 됐어요. 이로써 2020년대 초반까지 꾸려질 지구 인터넷 위성군단의 첫 선발대가 우주 공간에 배치됐다. 원앱은 2차로 올 가을에 36대를 발사할 계획이다. 원앱에는 에어버스와 소프트뱅크, 영국 버진그룹, 퀄컴 등이 투자자로 참여를 했다. 라고 여기 나오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일까지 있냐면 원앱은 우선 650대 인공위성으로 인터넷 위성군단을 구성해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엔 21일마다 한 번씩 위성을 발사하기로 아리안 스페이스와 계약을 맺었다. 이후 더 충실한 서비스를 위해 위성수를 900여 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 그레그와 일런은 최근 스페이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충분한 경제성까지 확보하려면 애초 계획의 3배가 넘는 약 2,000개의 위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중 3분의 1은 저궤도 위성이며 나머지는 좀 더 높은 중궤도 위성이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원앱은 시스템이 완성되면 3G, LTE는 물론 5G, 와이파이에 이르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망을 전 세계 6회공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앱은 2020년 시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실제로 지금 벌어지는 일이고 원앱에 이어 세계 인터넷망의 적극적인 회사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우주개발 업체 스페이스X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2월 스타링크라는 이름의 세계 인터넷망 프로젝트용 위성군단의 시험 위성 2대를 발사했다. 스페이스X는 2020년대 중반까지 미국 전역 4,425대를 포함해 약
12,000대의 소형 위성을 발사해 전 세계 인터넷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다가 소뱅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앨런 머스크까지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 세계 위성망, 인터넷망을 지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에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앞으로 향후 2020년에 시범 테스트만 일단 한대. 거기다가 다른 대기업들도 세계 인터넷망 구축을 추진하고 외신에 따르면 삼성은 2028년까지 4,600대의 전궤도 위성을 보잉은 약 3,000대의 위성을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발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프로젝트하고 암호화폐 어떤 그 트랜잭션만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장세는 결국엔 비례해서 쌍곡선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이런 5G 저궤도 위성망이 시범 서비스를 거쳐서 범상용화되면 어떤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지금은 사실은 스트리밍 게이밍을 이제 추구하려고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시범 서비스 더 나아가서 애플도 지금 구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공식적으로 범상용화가 되면 그리고 통신망이 저궤도 위성이 지금보다 더 많이 보편 상용화돼서 인터넷망이 더 빨라지고 5G가 진짜 우리 지금 시범 테스트가 아니라 진짜 실사용화되면 샘플링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넷플릭스 아니면 이 게임기를 통해서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지금 뭐 플레이스테이션 막 이런 게 뭐 상당히 고가잖아요. 사실은 일반 뭐 돈 되게 구하기 힘든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못 사는 국가, 저개발 국가에 있는 사람들도 게임을 쉽사리 접근할 수도 없어. 넷플릭스 같은 이런 것도 쉽사리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망이 모든 것들이 지금보다 범세계화되면 어떤 일이 과연 발생될까요? 결국에는 게임 산업, 영화 산업, 모든 것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VR 산업까지 전반적인 대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결제 시스템에는 페이먼트,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 투자, 그러니까 암호화폐하고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연관관계가 극도로 밀접하게 있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스트리밍 게임을 우리가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인터넷망이 너무나도 이제 속도가 느려가지고 어떤 고사양의 어떤 그 게임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드웨어가 되게 고성능 컴퓨터가 있거나 플레이스테이션이 없으면 그런 걸 즐길 수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구현하는 게 어떤 세상을 구현하냐면 지금은 오큘러스 퀘스트가 원래는 와이어가 있는데 줄이 있는데 지금 개발된 건 와이어리스예요. 선이 없어. 거기다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좀 비약적인 발전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래픽이 좀 안 좋고 막 이런데 지금은 뭐 이거 비트세이버라고 하나? 이 게임이 되게 많이 사용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리브라 코인 그리고 거기다가 손정희 회장이 지금 구축하는 어떤 저궤도 위성 새틀라이트 그거하고 오큘러스 퀘스트가 같이 손을 잡고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래픽도 되게 안 좋고 속도도 되게 처지고 이런 것들이 같이 상용화돼서 리브라 코인하고 같이 움직일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뭐 게임 산업에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일자리 안 가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도박 같은 이런 것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어디 가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뭐 면담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교육 시스템에도 분명히 개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2020년에는 시범 서비스, 범상용화는 2020년부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장세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이 지금 보면 이 저궤도 위성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리고 앞으로 로드맵이 어떻게 구축되나 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 톱니바퀴를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데 지루하지 않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영상 하나하나가 중간에 비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거에 관해 테크빈이나 블록체인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이제 관심을 두시고 유추해서 결론 도출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 소프트뱅크에서 그리는 그림은 무엇일까? 그리고 페이스북, 구글에서 그리는 그림은 무엇일까? 텐센트에서 그리는 그림은 무엇일까? 중국의 마윈 회장이 그리는 그림은 무엇일까? 우리가 결론을 도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리한 장세에서 뭐 1%, 2%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서 단타하기가 아마 되게 많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장세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영상은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보잘것없는 영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